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한가요? 40년 동안 제가 남편에게 수백 번도 더 따져 물었던 말입니다. 아이 돌잔치에도 입학식에도 남편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명절조차 서재에 틀어박혀 며칠씩 나오지 않던 사람.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울며 저는 그 고집스러운 뒷모습을 원망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 그 무미건조한 대답의 실체를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습니다. UAE, 이란 미사일 96% 요격 성공, 한국 기술의 승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거 당신이 만든 거야? 남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혼자 한 건 아니야. 많은 이들의 젊음이 담긴 거지. 40년 만에 처음 열어본 남편의 서재. 낡은 설계도 뭉치엔 성공률 67%를 넘어야 한다는 절박한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제가 원망하며 보낸 외로운 시간들이 사실은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고 국부를 창출하는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혹시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세상을 지키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란 공습을 막아낸 96%의 기적, 가족을 외면한 내 남편의 40년 비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나는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중동의 밤하늘이 비쳐 있었어요. 이란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UAE 방공망이 100여 발을 요격했습니다. 성공률은 9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96%라는 숫자가 낯설지 않았어요. 그 숫자가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화면은 계속해서 푸른 궤적을 보여줬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에서 터지는 장면이었어요. UAE의 방공 시스템은 한국산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천궁 시스템 2개 포대가 UAE에 수출되었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산 기술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화면 하단에는 K방산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96%라는 글자도 함께 보였어요. 나는 거실을 가만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빈 책상이 저 멀리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에는 낡은 설계도가 몇 장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부터 남편이 들여다보던 종이들이었어요. 나는 그 종이들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뭐예요? 옛날에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때 짧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이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한 달에 열흘은 출장을 다녀오곤 했어요. 주말에도 연구소로 나가는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는 그게 늘 서운하고 외로웠습니다. 당신은 집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따진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출장 가방을 꾸렸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중동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110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경제 전문가가 화면에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가 흔들릴 겁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 생활도 힘들어질 텐데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더욱 버티기 어려워질 거예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요.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 궤적이 반복됐습니다. 푸른 빛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그렸던 그 선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저 하늘의 궤적과 같은 게 아닐까요? 나는 천천히 남편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설계도를 조심스럽게 펼쳐서 봤어요.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이 종이 위에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뉴스 속 궤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게 혹시 저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 나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설계도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40년 동안 매달렸던 그 일이요. 혹시 저 96%와 연결된 건 아닐까요? 나는 다시 TV를 켜서 뉴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채널의 뉴스였어요. 방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방산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상승하는 그래프가 크게 나왔습니다. 수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청궁이 시스템의 성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청궁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그 이름을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당신, 청궁이라는 게 뭐예요? 몇 년 전에 궁금해서 물어봤던 기억이 났어요. 하늘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남편은 그렇게만 짧게 대답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고 궁금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하늘을 지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혹시 저 96%를 만든 게 남편일까요? 나는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뉴스 보고 있어요? 응, 나도 보고 있어. 남편의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기 나온 거요. 그 96% 말이에요. 응, 봤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혹시 당신이 한 거예요? 나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혼자 한 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를 끄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통장 잔고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달도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지난달보다 더 빠듯했어요. 가습기 고지서가 며칠 전에 왔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나서 나는 잠시 멍했어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더 뚜렷하게 느낍니다. 예전에 10,000원이면 샀던 것들이 15,000원이 됐어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나는 카트를 밀면서 자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67살 나이에 마트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게 노후의 모습이었나 싶어서 씁쓸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육아 얘기가 나옵니다. 배럴당 110달러를 이미 넘어섰다고 했어요. 전문가가 화면에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란 사태가 길어질수록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빈 칸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채소 한 봉지, 두부 하나, 달걀 몇 개. 이게 오늘 우리 집 냉장고 전부였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도 어렸고 우리도 아직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도 남편은 늘 출장 중이었어요. 냉장고를 채우는 건 늘 내 몫이었습니다. 아파트 얘기도 요즘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집값 얘기예요. 이웃에 사는 박 여사가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실거래가를 검색해 봤어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나는 한동안 멍했습니다. 고점 대비 30%가 빠진 가격이었어요. 그 숫자가 한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라는 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계산해 봤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그러더군요. 지금 팔면 손해만 봐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40년을 일했으니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때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집값은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연금은 그대로이니까요. 퇴직금도 조금씩 녹아가고 있어요. 나는 가끔 혼자서 계산을 해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이 속도로 살아가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계산할수록 불안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계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알면 더 무서워질 것 같으니까요. 여보, 우리 노후가 걱정돼요. 작년 겨울 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답답했어요. 평생 돈보다 일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요. 가족보다 연구소를 더 자주 찾았던 사람이니까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뭐가 전부예요? 남편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나는 그 침묵이 얄미웠습니다. 40년을 일했으면 뭔가 남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설계도 몇 장과 낡은 공로패가 전부라면요.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싶었어요. 뉴스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란 사태, 육아, 물가, 환율 얘기가 이어졌어요. 당분간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전문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이 우리 집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나는 또 남편 생각이 났어요. 저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남편은 40년을 무엇을 했을까요? 시험장으로, 연구소로, 또 출장지로 떠나다니며요.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서도 떠났던 그 이유가요. 정말로 돈이 전부가 아닌 무언가였을까요?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 속 숫자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배럴당 110달러의 기름값, 30% 하락한 집값, 그리고 화면을 가로질렀던 그 숫자, 96%. 나는 그 세 개의 숫자를 머릿속에 나란히 세워봤습니다. 어딘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통장 잔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어요. 텅 빈 냉장고처럼 마음도 허전한 오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나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일주일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일주일이나요? 그렇게 오래요? 나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시험장에 가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그때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의 출장은 계속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두 번씩 출장을 갔습니다. 짧으면 사흘, 길면 보름씩 집을 비웠어요. 나는 점점 익숙해졌지만 외로웠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더 힘들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엔 집에 있을 수 있죠? 아이 돌잔치를 앞두고 내가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남편은 또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돌잔치보다 시험이 더 중요해요?
나는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정이라서요.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아이 돌잔치에 남편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날 혼자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사위는 어디 갔어요? 일 때문에 출장 갔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입학식 날 아침 남편은 출장 가방을 쌌습니다. 오늘 입학식인데 안 가세요? 미안해요. 오늘 연구소에서 발표가 있어요. 남편은 또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나는 혼자서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요. 우리 아이만 엄마 혼자였어요. 아빠는 왜 안 왔어요? 아이가 물었을 때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바쁘셔서 그래. 다음에 오실 거야. 나는 그렇게 둘러댔어요.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도 출장이었어요. 고등학교 입학식도 역시 출장 때문에 못 왔습니다. 나는 점점 남편에게 기대를 하지 않게 됐어요. 어차피 중요한 순간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대학 입학식 날도 남편은 출장이었어요. 그때 나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실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남편은 또 같은 대답만 했어요. 당신한테는 일이 가족보다 중요한 거죠? 나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출장을 갔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체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평생 일만 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였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요. 아이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나는 기뻐하며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취직했대요. 그래요? 정말 잘 됐네요. 남편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외식할까요?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제안했어요. 미안해요. 오늘 야근해야 해요. 남편의 대답은 역시 똑같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나는 아이와 둘이서만 외식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울었어요.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한 중요한 순간이요.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는 게 슬펐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항상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잠깐만 일 좀 볼게요.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나왔어요. 나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같이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나올 때쯤이면 나도 지쳐 있었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가끔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설계도 검토하고 계산 좀 했어요.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무슨 설계도인지 무슨 계산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궁금했지만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주말에도 남편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갈까요? 나는 가끔 이렇게 제안했어요. 미안해요. 마감이 다음 주라서요.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항상 마감이 있었고 항상 급한 일이 있었어요. 나는 점점 남편에게 제안하는 걸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거절당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밤 남편의 서재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걱정이 돼서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아직도 안 주무세요? 응, 조금만 더 할게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는 설계도가 가득했습니다. 복잡한 선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돋보기를 쓰고 그 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응,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남편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당신 건강은 안 중요해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남편은 여전히 설계도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나는 화가 나서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설계도 위에 얼굴을 대고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깨우려다가 그냥 뒀어요. 저 종이가 나보다 소중한 거겠지. 나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서재에는 설계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10년 넘게 모은 종이들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것들을 정리하려 하지 않았어요. 만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는 그게 생명과도 같아 보였으니까요. 어느 해 설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우리 집에 모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영 나와서 같이 술이나 한잔 하시죠. 처남이 불렀지만 남편은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남편은 문을 닫은 채 대답만 했습니다. 나는 친척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매영은 일이 정말 많으시네요. 처남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끄러웠어요. 명절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남편이요. 나는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던 날도 그랬어요. 이제 좀 쉬실 수 있겠네요. 나는 기대하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죠. 남편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퇴직 다음 날부터 남편은 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이제 퇴직하셨잖아요. 왜 또 이래요?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남편은 여전히 설계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포기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일을 놓지 못할 거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나서요. 나는 남편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들어가기 꺼려했던 그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복잡한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숫자들도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나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요. 그 선들이 뉴스 속 푸른 궤적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저거였구나. 나는 혼잣말을 하며 설계도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평생을 바쳐 그렸던 이 선들이요. 하늘을 지키는 무기가 된 거였습니다. 나는 책장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연구 노트가 가득했습니다. 수십 권의 노트가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나는 그 중 하나를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30년 전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험장에서 3번째 실패했다. 남편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다시 시도했을까요? 나는 다른 노트도 펼쳐봤습니다. 오늘 명중률이 67%였다. 아직 부족하다. 90%는 넘어야 한다. 남편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거였어요. 그 67%를 96%로 만들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주말을 포기했을까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남편을 원망했어요. 집안일보다 일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보다 설계도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른 걸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요. 하늘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TV를 다시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UAE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 실전에서 입증됐습니다. 96%라는 놀라운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화면에는 요격 장면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푸른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미사일을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기술력으로 수출 계약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나운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된 금액만 수조 원에 달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번 월급보다요. 저 기술이 만들어낸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걸요. 남편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우리 통장 잔고는 늘 부족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만든 기술은요. 나라 전체의 부를 늘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받은 상장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국방기술 발전 유공자 표창. 첫 번째 상장의 제목이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공로. 두 번째 상장에 적힌 글이었어요. 나는 상장을 하나씩 꺼내서 봤습니다. 10여 개가 넘는 상장이 있었어요. 모두 남편이 평생 해온 일의 결과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집을 자주 비웠는지요. 왜 밤늦게까지 서재에 있었는지요. 왜 명절에도 일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남편은 단순히 일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요. 96%라는 숫자 뒤에는요. 남편의 40년 인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 것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서재에 들어가 봤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서재예요? 왜요? 당신이 평생 뭘 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노트들을 봤어요. 상장들도 봤고요.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알았어요. 67%를 96%로 만들기 위해서요. 나는 오늘 본 것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힘들게 했죠. 남편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당신이 뭘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진솔한 대화였어요. 여보, 오늘 뉴스 봤죠? 나는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네, 봤어요.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 맞죠? 그 96%요. 나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수백 명이 함께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 수백 명 중에 남편이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남편 같은 사람들이 40년을 바쳤다는 걸요. 뉴스에서 수출 얘기 나왔어요. 나는 오늘 본 경제 뉴스를 떠올렸습니다. 수조 원어치 계약했다고 하던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여러 나라에서 사고 싶어 해요. UAE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적었지만요. 남편이 만든 기술은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당신이 평생 번 돈보다 더 큰 가치네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당신한테요. 당신은 평생 빠듯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당신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요. TV에서는 계속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K방산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화면에는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나는 그 그래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숫자 속에 남편의 인생이 들어있다고요. 40년의 출장과 밤샘과 주말 근무가요. 모두 저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나라가 돈을 버는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수조원이 다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월급쟁이였지만요. 나라 전체의 부를 만든 거예요. 그제야 나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한 일의 의미를요. 개인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요.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창출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이구나.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바라봤어요. 맞아요. 기술은 영원히 남아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기술은 계속 돈을 벌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만든 천궁 시스템은요. 앞으로도 계속 수출될 거예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요. 그 기술은 계속해서 나라를 부자로 만들 겁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요. 나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라는 부자가 됐네요.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보람 있어요. 비록 우리는 힘들게 살았지만요.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개인의 부보다 국가의 부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가치를 택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창구에서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 돈은 언젠가 다 쓰겠지.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돈도 사라질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줘도 얼마 못 가서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만든 기술은 다르겠죠. 그건 계속 남아서 가치를 만들어낼 거예요. 은행을 나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요. 남편이 만든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돈보다 귀한 게 있구나.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은 한순간에 가치가 변해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올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하지만 기술은 다릅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해져요. 특히 좋은 기술일수록 그래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재를 다시 봤습니다. 책장에 꽂힌 연구 노트들이 보였어요. 저것들이 바로 자산이구나 싶었습니다. 통장에 몇 천만 원보다요. 저 노트 속의 지식이 더 귀한 거예요. 저녁에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한테 뭘 물려줄까요? 나는 문득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글쎄요. 이 집 정도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나는 요즘 뉴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집은 남아있으니까요. 남편은 낙관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만든 기술은요.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요. 이 나라 모든 사람의 유산이에요. 남편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요. 전에는 이해 못해줬는데요. 나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40년 동안 원망만 했던 내가요. 이제야 남편의 일을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여보, 우리 손주들이 자라면요. 나는 미래를 상상해 봤습니다. 저 하늘을 지키는 무기가요. 할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큰 유산일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물가 상승으로 가치가 떨어지지만요. 기술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발해요. 특히 생명을 지키는 기술은요. 그 가치가 영원할 거예요. 당신 월급이 적었던 게 아쉽긴 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만든 가치는요. 나는 오늘 깨달은 걸 말했습니다. 월급의 수천 배, 수만 배예요. 그건 나라 전체의 자산이 됐어요. 남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일을요. 아내에게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여보, 앞으로 우리 돈 걱정할 거예요. 나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빛날 거예요.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왔어요. 천궁 시스템 추가 수출 계약 체결, 기술 강국 코리아의 위상 확인. 나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통장은 비어가지만요. 나라의 금고는 채워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요. 남편이 평생을 바친 일의 결과라고요. 주말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산책 갈까요? 평생 처음 듣는 제안이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산책요? 당신이 먼저요? 네. 오늘 날씨도 좋고요.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단풍이 물든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함께 못해줘서요. 남편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러니까요. 나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공원에는 우리처럼 나이 든 부부들이 많았어요. 모두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보이겠네요. 나는 다른 부부들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도 이제 저런 부부예요.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이 손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구나. 항상 바쁘다며 스쳐 지나갔었죠. 여보, 후회돼요?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랑 결혼한 거요. 힘들게만 살았잖아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늘 혼자였고 외로웠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달라요. 후회 안 해요. 나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큰 일을 했다는 걸 아니까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나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감당했잖아요. 집도 못 돌보고 일만 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요. 여보,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당신하고 시간 보내고 싶어요. 남편이 소박하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못해준 거 하고 싶어요. 같이 여행도 가고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요. 나는 남편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난한데요. 그래도 조금씩 하면 되죠.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술은 영원하지만요. 우리 시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나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이제라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손주들 오면 말해줄래요?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요. 네, 그럴게요. 나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을 지켰다고요. 96%라는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고기를 샀습니다. 비싸지만 오늘만큼은 사치를 부리기로 했어요. 여보, 오늘 고기네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축하요? 무슨 축하요? 우리가 화해한 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고 대답했어요. 여보,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서재에 안 들어가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당신이 더 중요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켜니 또 뉴스가 나왔어요. K방산 수출 호조세 지속, 기술 강국 위상 공고화. 나는 그 뉴스를 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부족하지만요. 마음만큼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이룬 일을 이해하게 됐고요. 이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여보, 사랑해요. 남편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나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요. 진정한 부부로 살아가기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한 공습을 막아낸 96%의 기적, 가족을 외면한 내 남편의 40년 비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